네,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월말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종일 어쩌면 어제 아침부터 어제 9시부터 이틀 내내 줄줄줄줄 새는 시장이었죠.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장세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1월 30일 마지막 종가에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딱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외국인의 행동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뭐죠? 딱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은 티가 나죠. 오늘 코스닥이 수급이 갑자기 하루 종일 답답하게 밀리다가 종가 부근을 급격하게 살렸는데 외국인들이 뭘 했어요? 약 700억 가량을 한 방에 땡겼어요. 이게 뭔가요? 기관 물량도 매도가 나왔고 개인 물량도 매도가 나왔어요. 막판에 600억을 기관이, 그리고 나머지 100억 정도를 개인이, 그 합산을 외국인들이 종가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뭐죠? 이거를 종가에 골고루 외국인들이 집어넣었나요? 한 종목 가지고 코스닥 시장 전체의 수급을 교란을 시킨 겁니다. 단 한 종목으로. 무슨 종목일까요? 이런 규모, 종가에 700억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코스닥 종목이 뭘까요? 당연히라기보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하루 종일 답답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도 없이 하루 종일 횡보했어요. 시장은 내려가는데 꽉 묶어둔 느낌.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꽉 묶어두고 거래도 안 나오고 평소보다 그런 느낌인데, 종가에 100만 주, 100만 주에 해당하는 동시호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1200원을 끌어올렸어요. JP 모간서울, 모건스탠리 등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이유에선지, 뭐 당연히 통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오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종가로 필요한 물량을 대량 집어삼키면서 그냥 단순히 시장 수급을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812억이라는 외국인 매수. 지엽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지 않았다면 단순히 야,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샀습니다, 결과만 본다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세히 분석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늘 결과 개인 260억 매수, 외국인 812억 매수, 짝짝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목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는 분석이 안 되고.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개인 매수를 많이 허용했어요. 최근에 한 3일 정도 한 70만 주 이상, 그쵸? 개인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요거를 뺏어내기 위한 어차피 저거 뺏어내야 돼요. 어차피 저거 못 뺏어내면은 코스닥 못 가요. 저거 물량 뺏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끌어올리면서 시장 움직여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떨어뜨리면서 시장이 올라가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버거워요, 종목들. 그렇게 다른 종목으로 뭉쳐가지고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코스닥 올리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움직여서 시장 지수 자체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들 지금 잔뜩 잡아놓은 거 어쨌든 간에 물량을 뺏어내야 돼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뭐죠? 장중에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동시호가 같은 걸 이용해서, 시가 종가 이용해서, 또는 시간외 이용해서 물량을 교란시키고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뭐 세력들이 중소형주에서 시간의 작업을 하는 것과 시초가 작업, 종가 작업하는 거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뭐 점상 보내는 것들, 그렇죠? 가장 고효율로 주가 관리를, 그리고 원하는 물량을 뺏거나 가져오거나
뭐 가져온 게 뺏는 거네요. 내보내거나 뺏거나 하는 게 가능한 게 바로 그런 시간들이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해서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확보한다. 어쨌든 지금 뭐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뭐 분석 결과들을 뭐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단순히 수급 상황과 의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 매물을 가져와야 돼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져와야만 시장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일단 핵심 포인트.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뺏기게 돼 있어요.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잔뜩 사놨는데 오르기 전에 다 뺏긴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냥 시장 잡아두고 있는 시기에 다 뺏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정상회담이나 이런저런 일정들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굉장히 지금 눈치, 관망, 약간 움츠려든 상태였다면 다음 주는 어쨌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식의 회담이 진행됐는지, 트럼프의 입장,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될 건지, G20회의를 통해서 회담을 통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가 올해 굉장히 박살을 나고 그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뭐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고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뭔가 흐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량을 확보를 먼저 해놔야 되고 시장 움직일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틀간 그렇게 꾹꾹 눌러버린 거고 그 와중에 오늘 우리나라 금리 인상 결정도 된 거고요. 하여튼 지금 굉장히 종가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엄청난 거래가 종가에 나왔어요. 삼성전자 600만 주. 삼성전자가 600만 주면요 2,500억이에요. 외국인들이 570만 주와 기관들 180만 주를 팔면서 종가에 600만 주를 던졌어요. 와. 그동안 뭘 했어요?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대장으로 있는 코스피는 최근에 개인들이 4일간 1조 원을 팔면서 개인들이 오히려 반대로 4일간 어마어마하게 팔았잖아요. 그런데 반대이죠. 반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개인들이 4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물량을 오늘 동시호가로 해가지고 뺏어간 거고, 반대로 코스피의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팔았고 삼성전자도 팔았는데 반대로 오늘 종가에 거대한 물량을 보내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또 넘겨버린 겁니다. 상반되는 흐름이 나와버렸어요. 상반되는 흐름.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량을 어떻게든 가장 효율적으로 대거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종가, 동시호가, 시가, 시간에 뭐 이런 것들로 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나왔다고 보시고, 이게 이제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는 뭐 다음 주에 펼쳐지겠죠. 오늘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움츠려들었으니까. 오늘 거래대금 굉장하네요. 오늘 삼성전자 거래대금 보세요. 와, 8천억. 거래량이 한 달 최고, 지금 한 달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삼성전자 거래량은 이때 액면 분할돼서 이슈가 됐던 그 이후에 최고치네요. 거래대금 엄청 빨아들였네요.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피 1등과 코스닥 1등이 종가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물량 교환이 일어났다. 결국엔 불확실한 일정, 주말 일정들을, 불확실성이 있는 일정들을 지나고 발빠르게 뭔가 준비를 발빠르게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빨리 끌어올려야 돼. 막 8% 끌어올려야 돼. 그때 물량 확보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걸 용이하게 오늘 종가에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상황이 펼쳐져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반대로 또 시초가에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에 이 뉴스들, 어떤 식으로 회담들이 진행됐는지 다음 주까지
이걸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다음 주 준비, 매매 준비를 하면 되고, 오늘은 뭐 비교적 뭐 한 게 별로 없죠. 네. 관망을 많이 했고, 매도 관점으로만 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오늘 뭐 전체 시장 수급도 수급이지만 요 두 종목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전체의 흐름은 밑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는데, 그 밑꼬리를 또 달아서 또 어우, 포인트 보세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의 지지와 저항 라인 뭐예요? 이 노란 선? 어떻게 셀트리온 SQ를 통해서 돌파를 시켜서 끝났네요. 지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를 끌어올렸든 간에 지수 자체는 하루 종일 이틀 내내 밀려있던, 그 자리에서 밀려있던 자리를 종가상으로 올려놓고 끝났다는 거. 계속 밀리잖아요. 여기 노란선 보세요. 기가 막히게 계속 밀리는 자리예요. 못 뚫어요. 여기서 한번 이탈하고 지지받고 한번 뚫리니까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더니 종가로 살렸다는 거. 근데 반대로 1등 삼성전자가 약해지면서 이거를 코스피는 살리지 못했다는 거. 두 개가 극명하게 오늘 갈렸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모습들이 드러날 거예요. 얘를 다시 강하게 내칠 건지 아니면 이참에 그냥 끌어올릴 건지, 양봉으로. 모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어제의 최저점을 오늘 이탈하는 밑꼬리 다 나왔어요. 코스닥에서. 물론 아침 일찍 나오면서 금리 인상 결정되고 조금 끌어올리면서 양봉 전환되면서 끝나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조건은 형성을 하고 끝났네요. 오늘은 그래서 시장이 계속 뭐 답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종목들은 10% 이상 종목은 뭐 두억 개, 13개 정도밖에 없네요. 거래가 크게 실린 거, 의미 있는 거래가 실리는 건 바이오제네틱스 이런 거래 4만 주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빼고, 우선주 빼고 뭐 하면은 뭐 진짜로 열 몇 종목 안 되네요. 그쵸? 11종목, 12종목. 그리고 대부분 정치 테마주 쪽에서 많이 움직였다는 거. 시장이 별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재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이번 달 말보다 이번 달 중순 이후보다 조금 더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하나 계속 일정을 소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되면은 더 중요한 일정들 소화하고, 그 다음에 가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죠. 한 해를 마감짓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또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일정이고요. 그다음에 FOMC 12월 미국 금리 결정에 대한 것도 다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12월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2019년장을 우리가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10월 폭락장에 있던 위치 종목들을 고의적으로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거 기다려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뜨는 것들도 대부분 전일까지 잠잠했던 게 대부분이에요. 연속성을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 12월 이제 한 달, 11월까지 끝났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거의 12월 말 되면은 두 달간 고의적으로 기다렸던 종목들은 대거 개편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새로운 그 시기에 맞는 종목들로 많이 교체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요. 물론 내년도에 기대가 되는 종목들, 내년 상반기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더 가져갈 수 있지만 10종목이라면 5개는 아마 교체가 최소 되고, 그 교체 과정 속에서 단기 매매, 지금 시기에 맞는 매매로 다 하나둘씩 바뀌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목표는 12월까지는 지금의 트렌드, 10월 폭락장에서 다 같이 회복될 수 있는, 세력이 다들 물려있고 세력이 주포도 꼼짝없이 10월장을 돈은 있는데 주식은 너무 많아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끼가 있고 갈 내용이 있고 또 굳이 무너질 만한, 그러니까 뭐 저평가 구간에 있고 그런 것들 기대할 만한 내용이 있고, 앞으로 뭐라도 내보낼, 공시나 뉴스 내보낼 거 있고 테마에 묶여 있고, 이런 것들 기다려 볼 만하다는 겁니다. 한 달 남았네요. 네.
그렇게 미리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뭐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종가에 또 변화가 크게 일어나서 또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어요. 고생 많으셨고, 한 달 이제 10월 폭락장에서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또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 12월 달에는 잘 정돈해가지고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아니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